비트코인 저점으로부터 두 개의 추세를 이었을 때 하나의 저항 구간을 나타내고 지금 딱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딱 64.2K를 지금 주말 안에 지켜주느냐,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이 65K를 지지받고 넘겨주냐, 자, 이 조건을 우위로 우리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64.2K 위에서 우리가 이번 종가를 마감해 주느냐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방향성 빼고 봅시다. 내가 롱 찍는다고 해서 롱이 무조건 맞다는 코인의 100% 장담은 없죠. 자,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싹 다 뇌 빼고 우리 진짜 팩트로만 보자고요.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디테일한 분석 가져왔으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개인 채널인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댓글 응원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현 시각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번 올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롱을 봐야 된다. 지금 저점 추세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 형태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자리에서부터 롱을 먹고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숏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한 차례 더 상승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봤던 주요 저항 구간에서부터 다시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숏을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바로 롱을 밟을 것이냐, 아니라고 했죠. 저는 4시간 봉의 이 FVG 중단선부터 롱을 밟고 현재 자리에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겠죠.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재차 조정 구간을 좀 밟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원웨이 상승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지금 이 고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거를 다시 이탈하고 이걸 그냥 조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다시 하락을 가져가서 깊은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하락 추세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64K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4K가 되는 이유는 더블 바텀. 자, 우리가 상승을 가져가는 더블 바텀이자 우리가 요렇게 그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삼각 수렴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항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전에도 저항, 그리고 저항이 됐던 자리는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주봉 마감으로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 위로는 상승을 보기가 조금 더 좋고 아래로는 하방을 보기가 조금 더 좋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오늘 롱과 숏 매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기준을 드렸죠. 오늘 64.2K를 종가로 지켜주느냐,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락을 가져오면서 여기 첫 번째 음봉 보이시죠? 이 긴 음봉과 두 번째 음봉, 이것들을 모두 소화시키는 양봉이 나오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추세에 대비를 하는 이유는요, 주봉의 마감도 있지만 여러분 뭐냐, 여기를 좀 시원하게 원웨이로 꽂아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확신을 할 수 없는 이유 하나, 지금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래량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부족할 때도 지들이 올리고 싶을 때 막 올리는 게 비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추세에 조금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봉 마감까지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매매 형식으로 써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FVG를 켜서 좀 대응을 좀 해볼게요. 이 음봉이 떴을 때를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음봉이 뜨면요, FVG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전 FVG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매도세가 가지고 있는 FVG는 여기 하단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 줄 아세요? 자, 일단 FVG라는 자체가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양봉이나 갑작스러운 음봉이 떴을 때 여러분, 개미가 쫓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페어밸류 갭, 텅 빈 공간이다. 갭이 생겼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로 되돌아가는데 이 자리에서 FVG의 중단선을 지켜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탈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이 또 하나의 매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래에서 매도세를 만들었는데 다시 양봉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제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수 FG가 사라지면서 이 구간이 또 하나의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전 FVG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이것을 또 하나의 저항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다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다시 내려올 때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지금 보시면 받았잖아요. 이 양봉이. 근데 받고 나서 어떻게 이전 FVG에서 오는 이 유동성을 먹고 마감을 위해서 했나요? 못했죠. 그렇다는 건 뭔가요?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다. 그대로 내려오고 리테스트를 합니다. 리테스트가 뭐야?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 저항에 막힙니다. 중단선에 저항에 막혔다는 것은 다시 하강할 확률이 크다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숏잡은 분들은 홀딩해도 되는 포지션이었다. 자, 그럼 다시 내려오면서 FVG를 만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2K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면 일단은 여기에를 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추세가 그대로 하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보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중단선 유동성을 따는지를 봐야 된다. 지금 이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롱을 홀딩하고 있다. 저와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조를 박살을 내는지를 봐주시면 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FVG의 상단선을 침범한다면 중단선을 침범할 수 있으니 미리 전량 익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 안전하게 다시 잡는 게 우리는 더 이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번 종가를 봐야 된다고 했으니 종가 보면서 익절 사인을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종가가 위에서 머문다면 여기를 뚫는지 우리가 이전 65K의 이 저항선을 뚫는지를 함께 상시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락은 숏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숏은 일단 뭐 여기를 침범하고 내려왔을 때 롱들은 다 익절이 나오겠죠. 그럼 새로운 롱은 여기를 넘어야 만 들어갈 수 있지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다만 숏은 어떻게? 이전부터 홀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빼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넘어가지부터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여기 중단선부터 또 파괴를 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숏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매도세가 좀 급격하게 내려오는 즉시에는 여기 상단부터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실시간 여러분들과 브리핑 함께 가져가 볼 거고요. 현재 저는 아직까지 롱 포지션 단기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 실시간 수익률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 다 스터디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 자료부터 여러분들이 뭐 들어가야 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의 저점을 좀 깰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얼마 전까지는 저는 저점을 좀 훼손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좀 쉽게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도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 제 개인 채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테더 도미넌스의 주봉이 어쨌든 어떻게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 저항선을 뚫었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 자리를 그대로 이탈하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쐐기 패턴의 하단부를 다시 좀 돌파할 수 있을지가 우리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봉 기준에서 과매수가 찍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찍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것을 해소하는 자리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구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사실상 뭐 100%는 아니더라도 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두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 고점에서부터 오는 이 자리와 이 65K 요것을 지금 돌파해 주느냐가 우리 테더 도미넌스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똑같이 끌고 가주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롱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하방 대비를 좀 못했던 구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엔 좀 타이트하게 대비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 댓글로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이번 장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